내 노후 자금의 절반을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피땀의 대가를 하루아침에 떼어줘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막막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잠시 후 이것으로 모든 재산 관계는 끝이라는 합의서만 믿었다가 매달 피 같은 연금을 떼어주게 된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 하나의 법적 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엄연한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혼 시 작성하는 재산분할 합의서입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설령 합의서에 더 이상 나눌 재산은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연금 분할은 그것과 완전히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본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중 실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둘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것. 그리고 셋째, 청구하는 본인 역시 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분할연금은 지급됩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꼬박 일하고 은퇴한 김성호 씨. 그는 매달 150만 원의 국민연금이 나온다는 사실에 낡은 자동차를 계속 타면서도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아내와의 황혼 이혼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는 남은 아파트의 명의를 넘겨주고 별도의 위자료까지 챙겨주며 관계를 원만히 정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손때 묻은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우편함에 꽂힌 낯선 통지서 한 장이 그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 30년의 가입 기간 중 아내와의 혼인 기간은 20년. 법에 따라 월 150만 원의 3분의 2인 100만 원이 분할 대상 연금액이 되었고 그 절반인 50만 원이 매달 전 아내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합의서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셨을 것 같나요? 그런데 나눠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연금마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는 더 충격적인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분할연금은 어디까지나 원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해야만 파생되는 권리입니다. 만약 원 가입자인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대신 법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따라 일시 반환금으로 한 번에 다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할해서 받을 원본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 사례가 1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 후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최소한의 노후 보루마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억울한 상황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박선우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10년 넘게 가출과 별거 상태를 유지하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서류에 남아있는 혼인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연금을 똑같이 나누려 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이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별도의 복잡한 민사소송을 다시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서울행정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 덕분에 이제는 행정소송 절차 안에서 직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주장하고 증명할 길이 열렸습니다. 박선우 선생님은 이 새로운 길을 통해 함께 살지 않았던 10년의 세월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억울하게 더 떼일 뻔했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상당 부분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사례를 통해 냉혹한 현실과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함정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종이 한 장에 대한 맹신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재산 분할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연금 분할은 별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에 대한 내용은 합의서에 명확히 그리고 별도로 다루어야만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서류상 혼인 기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법은 2018년 6월 20일 이후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제도적 허점에 대한 무지입니다. 전 배우자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4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실질적 혼인 기간부터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별거, 가출 등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끊어졌던 기간이 있다면 그냥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간을 입증할 소송 기록이나 주변인의 진술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만약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해 두십시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조서에 연금은 5대5가 아닌 다른 비율로 분할한다고 미리 정해두면 이것이 향후 일방적인 청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셋째, 연금을 받아야 할 입장에 계신 분이라면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십시오. 이혼 신고 후 3년 안에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두면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내가 잊고 있어도 알아서 챙겨줍니다. 이건 국가가 마련해둔 매우 유용한 안전장치입니다. 넷째,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2018년의 법 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2023년의 새로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섣부른 판단 하나가 나의 남은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노후의 기반마저 흔들린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분명 가사 노동이 가치를 인정하고 특히 여성 노인이 빈곤을 막는다는 중요한 사회적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는 대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권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나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희망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